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30명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53명이었는데 오늘 39명으로 줄었습니다. 고무적인 그런 느낌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당국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특히 이 술을 마시는 바나 뭐 클럽이나 뭐 이런 곳에 위험이 높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태원과 뭐 설해여 마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조용한 시기, 그러니까 이 조용한 시기를 지나서 더 확진자가 떨어질지 아니면 이 시기를 지나서 확 늘지 갈림길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확진자는 39명인데 또 완치자가 197명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3,000명대 초반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확진자 수가 사실은 이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얼마만큼 치료를 받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야 되니까. 네. 예. 지금 뭐 점점 우리가 이걸 잘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서요? 네. 기획재정부는 IT 기술을 적용한 한국식 코로나 대응 보고서를 제작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국제기구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일 OECD 사무총장 주재로 30여 개국 회원국 대사가 신종 코로나 이 대응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OECD 대사들은 한국 관련 세션을 따로 만들어 공유하자, 언론 기사나 소개 자료를 공유한 수준에서 벗어나서 한국이 진짜 어떻게 대응했는지 연구하자라고 이후에 모았거든요. 이런 요청에 따라 정부는 최근 세계은행의 요청으로 개발도상국에 보낸 코로나19 격파학이란 제목의 자료, 이걸 더 좀 발전시켜가지고요. 각국에, 특히 선진국에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 대응뿐 아니라 드라이브스루 검진, 자가 격리자들 위한 자기 관리 앱, 자가격리 앱, 또 신속 진단 키트 같은 정보기술, 바이오 역량 소개 이런 것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 자, 유럽과 미국에 이어 중남미에서 또 갑자기 확진자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남미 각국 보건당국 발표를 종합하면 중남미 30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틀 사이에 10,000명이 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중남미에선 지난 2월 말 첫 확진자가 나오고 한 달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선 다음에 증가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데, 나라별로 보면 브라질이 제일 많습니다. 16,170명, 칠레가 5,546명, 에콰도르가 4,450명, 페루가 4,342명, 멕시코가 3,181명, 파나마가 2,528명 순인데요. 사망자도 브라질이 819명, 에콰도르가 242명, 멕시코가 174명 이렇게 1,800명이 넘어섰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중남미 대부분 국가가 검사에 소극적이에요. 검사가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검사를 한다면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폭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쏟아지는 사망자로 인해서 사체를 처리할 수도 없다. 뭐 이런 기사까지 들리니까 네, 걱정이 그렇습니다. 참 많습니다. 예. 정치권 얘기로 가봅시다. 통합당 김대호 후보와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 이어지면서 결국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어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었다라고 했고요. 이어서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면서 또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 뒤에 말이 근데 주목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당에 온 지 10하루째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러웠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제가 생애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해서 오늘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 결집하겠다라는 그런 포석으로 좀 보입니다. 예. 모셔온 사람이 나가겠다? 이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큰일 난 일이거든요. 나가지 않게 더 열심히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말실수는 또 설화는 당연히 선거 전에 조심해야겠죠.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지역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막말 파동은 예. 뭐 당연한 건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사실은 뭐 이거는 뭐 막말은 아닙니다만은 말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찍어달라, 뭐 통합민주당을 찍어달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이 통합당, 민주통합당 얘기를 하더니 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을 과반 만들어달라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4년 전의 기억이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예. 미래통합당이 입에 잘 안 붙는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기자들도 김종인 위원장이 많이 좀 피곤한 게 아니냐, 피로가 쌓인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해드릴 게 이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주동식 통합당 후보가 또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예. 광주는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5.18과 관련돼서 이야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지역 케이블 방송 광주 방송을 통해서 방영된 후보자 연설에서 주동식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좌파 세력은 광주의 민주화 유산을 이용해 집권에 성공했다면서 광주는 80년대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를 추락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말처럼 이 공당의 후보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5.18을 그렇습니다. 제사라고 비교하면 어떡합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세훈 후보를 향해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과 3명이 곧바로 제지가 됐는데요. 제지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죠.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지만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에게 선거운동 방해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오 후보 측은 보도자를 내고 후보에게는 피해가 없었다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잘 돼서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이 흉기를 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언론에 흘러나온 이야기는 그 늦게까지 일하다가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네. 선거 유세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정확한 건 아마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글쎄요, 뭐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이틀간 진행되는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같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발행한 사진이 붙어져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 편리한 점이죠. 그렇습니다. 뭐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데가 아니라 다른 데서 하게 된다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고 기표한 다음에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용에 넣어야 됩니다. 그냥 넣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자신 선거구에 가기 때문에 회송용 봉투에 꼭 넣어서 넣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 본투표 날 하게 되면은 지정된 곳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인데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 투표를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우리에게 행사된 한 표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꼭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자가격리자들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처벌받게 되는 건데요. 선관위가 고심 중입니다. 정부에다가 얘기도 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4월 15일 투표일에 뭐 한 4시나 5시 정도에 잠깐 해제를 해서 오후 6시 되기 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다음에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다가 6시 이후에 임시 기표소에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 이걸 좀 논의 중입니다. 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권리가 이 참정권인데. 그렇습니다. 자가격리로 참정권이 박탈당한다? 그것도 논리적 모순이 있으니까 말이죠.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가까워 방문해서 투표를 하는 건데요. 네.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마련해가지고요. 안전하게 우리 참정권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 대선 경선에서 이게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었는데 버니 샌더스 네. 의원 중도 하차했네요. 그렇습니다. 대의원 확보수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 비해서 300명 뒤진 상황에서 승리로 가는 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면서 선거운동 중단 방침을 샌더스 상원 의원이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선거운동을 잘 못했고 특히 초반부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결집을 하면서 샌더스 상원 의원 많이 고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앞으로 선거운동 중단과 별도로요. 남은 경선 기간 투표용지에 이름을 계속 올려서 대응 확보 작업은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민주당 공약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취지를 익힌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좀 왼쪽에 있는 정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뭐 지금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대결로 지금 굳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73세, 바이든 전 부통령이 77세입니다. 백인 두 남성의 대결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그루밍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의 한 교회 목사 김모 씨. 네. 이 구속영장 청구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8년 11월 피해자들의 폭로가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거든요. 많이 늦었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지검이 최근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게 김 씨가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친분을 쌓아서 심리적으로 지배한 다음에 성적으로 가해행위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알려진 바로는 26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꽤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 지금 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잡힐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예. 잡히게 된다면 거기서 또 법정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루밍 성폭력 문제 이게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건데 아직도 이게 제대로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도 좀 놀랍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분노를 했거든요. 2018년에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예. 여기서도 인터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 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가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시행됐습니다. 서버 다운이나 해킹 우려 속에 시작됐습니다만 비교적 순조롭게 수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연결해서 온라인 개학 첫 수업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인 신갈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서화진 학생입니다. 서화진 학생 나와 있습니까?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했는데 첫 수업 어땠어요? 사실 걱정했던 것보다 예. 조금 더 꼼꼼하게 필기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예. 장시간 노트북을 보고 있어서 눈이 좀 아프고 선생님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 조금 수업이 지루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은 어려웠습니까? 네, 저희 학교는 쌍방향이 아니라 강의를 듣는 형식으로만 진행하는 예. 그러면은 반복적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시 돌려볼 수 있었어요. 예. 그런 면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노트북을 계속 보고 있어서 눈이 좀 필요한 것 말고 다른 단점은 없었어요? 문제점이라든가? 평소에 소통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소통이 안 돼서 조금 지루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질문도 하고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군요. 네, 질문 해소가 안 됐어요. 예. 출석 체크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 학교 경우에는 당일 시간표에 따라서
24시간 내에 해당 과목을 수강하면 출석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간에 강의 도중에 연결이 끊어지거나 뭐 버퍼링이 심하게 걸린다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네, 저는 생각보다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혹시 이야기해 봤어요? 서버가 끊긴다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직접 교실에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하고 온라인으로 볼 때 하고 집중력 차이는 어떤 게 더 나아요? 아무래도 수업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예.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사실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 지금 학교는 못 나가는 상황인데 학원은 어떻습니까? 학원은 계속해서 증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학원은 가는데 학교는 못 간다. 이것도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학교 가고 싶죠? 네, 많이 가고 싶어요. 예.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싶고. 네. 예. 학교 다시 가면 어떤 게 제일 하고 싶으세요? 소소하게 그냥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떠들고 싶어요. 예. 요즘같이 날씨 따뜻할 때 더 그렇게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싶을 텐데. 네. 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이 답답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겠네요? 네, 집 아니면 학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집 아니면 학원에서. 근데 그 고3들이 제일 걱정일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내신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집에서 그냥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온라인 강의 듣고 학원에만 조금 의존하면서 예.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신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시험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맘때쯤에 원래 중간고사가 치러지는데 지금은 뭐 개학도 못하고 있으니까 혹시 학교 쪽으로부터 언제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이런 거는 전달 받았습니까? 네, 지금 변경된 학사 일정에 따라서 6월 초에 중간고사를 실시하고 8월 초에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걸로 전달받았어요. 예. 그 수능이 연기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수능이 연기되면 그 재수생들한테는 조금 더 이득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래도 공부량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예. 재수생분들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아까 학교는 못 나갑니다만 학원은 나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학생이 볼 때 학원에서 코로나 관리는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학원에서는 초기에 휴원 조치를 내리고 예. 현재는 마스크랑 손소독제를 예. 모든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어허. 발열 상태와 마스크 착용 유무를 항상 체크하고 있어요. 발열도 항상 체크하고 마스크도 마스크 착용 안 하면 수업을 못 받는군요. 아예 못 들어가요. 아예 들어가지는 못하고. 네. 그러면은 학원 선생님들도 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강의합니까? 네, 마스크 착용한 채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잘 안 들릴 텐데 그러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목소리도 좀 크게 내시고 예. 목 아플 정도로 그렇게 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첫 온라인 수업하면서 좀 고쳤으면 좋겠다, 개선됐으면 한다라는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EBS 강의로 온라인 수업을 대체하는 과목들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학교 지필고사는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필고사랑 관련하여 학습할 수 있는 보충 자료를 선생님들께서 마련을 해주셨으면 학습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용인 신갈고등학교 3학년 서화진 학생이었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아주시고요. 어제 어떤 라디오를 들었냐고 하면 5시부터 7시까지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